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을 보기에는 인덱스가 너무 급등을 해갖고 저도 뭐 제 종목이 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현금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수를 결국 따라가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뭐 단타를 좀 많이 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2주 동안, 아, 2달 동안 뭐 꽤 벌긴 했습니다. 뭐 대단히 막 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9월 들어서 그 D램과 낸드 쪽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거죠. D램과 낸드 가격이. 그래서 원래 HBM만 올랐었단 말이죠. 하이닉스만. 근데 이제 레거시가 갑자기 뭐 예상 못한 타이밍이죠.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래서 음, 급등하면서 이제 저도 뭐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로 1억까지도 한 적도 있고 이제 현금을 근데 꽤 보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등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급등이 끝이 아니죠. 금요일에 미국장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PBR이 거의 1.3까지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래서 500주 정도로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500주면은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밸류를 보면은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풀베팅은 낮을 때 했어야지 지금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급락할 것 같지도 물론 않지만 그래서 10월 달만 보면은 벌써 이제 1,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고 1,5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몇 억을 벌어야죠. 부동산처럼 자산이 증식돼야지 뭐. 근데 어쨌든 시장을 전혀 못 따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인드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과 10월을 따져보면 9월 1일부터 2,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제가. 그래서 간신히 따라간 거죠. 제가 뭐 벽산 여러 번 올렸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니까 어,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해도 아 이거 좀 과도하다. 근데 이제 뭐 건자재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방산 다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조선은 괜찮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급등장세에서 내가 이제 종목 선택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 가치주 그리고 뭐 코스피라도 뭔가 이제 소외되는 섹터가 있겠죠. 근데 급등장세에서 돈을 못 벌면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 차례는 올 거야라고 할 수 있어도 점점 이제 멘붕이 오면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당황을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도 주도주를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배터리가 급등장세에서 에코프로그램 BM만 올라가고 에코프로하고 다른 종목은 좀 부진했죠. 근데 거기서 이등주, 삼등주를 샀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응급제 막 뭐 다른 종목을 샀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갈 것 같은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장세에서는 배터리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주역이었는데 요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조금 벗어난 거는 철저히 이제 무시를 당하고 지수가 이제 결국 꺾일 때는 또 같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냐?
반도체가 끌고 가니까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지수가 이제 폭등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다른 종목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재에서는 이제 조금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난 거고 지금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940일 뭐 이제 4천은 사실 4천이 진짜 코앞이고 뭐 온 거랑 사실 다름이 없어요. 근데 PBR이 1.28 과거의 코스피 PBR 고점이 대략 1.3 정도 됐는데 근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천을 찍고 한번 떨어지겠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발 급등이고 낸드 디램가 급등 내년은 막 더 30% 이상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 4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됐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는 원래 올랐었고 얘도 좀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기존에도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근데 이제 이번에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된 게 삼성전자와 소부장이 난리가 났죠. 무슨 원익 IPS니 뭐 많죠. 뭐 심텍, 소캠 뭐 등등등 막 유진테크.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AI 확산이 이제 추론 시장으로 확산이 되는 게 수혜를 입었고 뭐챗 GPT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장이 되거나 이런 게 우리가 다음에 열어볼 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HDD하고 뭐 그런 게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통해서 이제 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에요. 방향성이.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AI 버블을 유도한다. 26년 연준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세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 더 폭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근거가 이거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일단 뭐 금리 인하를 뭐 몇 번 더 하겠죠. 한두 번. 근데 내년이 문제인데 더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 안 하면 막 트럼프가 이제 뭐 진짜 막 교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없죠. 근데 하여튼 막말을 해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닷컴 버블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원래는 이제 그냥 가능성으로만 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국가 부채의 본질은 지속 가능성이지 증액 총액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성장통의 부채 문제를 완화한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업이나 개인은 생존 기간이 한정돼 있어서 빚을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국가는 영속채다. 어, 롤 오버가 된다. 그러니까 빚의 이자 비용을 감당할 만큼 경제가 성장하느냐 아니다. 그래서 부채 GDP 비율이 안정적이거나 하락세면 지속 가능한 부채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중시하는 거죠. 부채를 갚지 않아도 경제가 성장하면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효과가 생긴다. 성장을 통한 디레버리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국가는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개인이나 기업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종목이 확산이 돼서 굉장히 탄탄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락폭도 제한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저번에 반도체가 막 가다가 처음에 이제 그 관세가 25%에서 15%로 나눠질 거라고 하니까 현기차가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주도 또 급등하고. 근데 또 그 전기차는 안 좋지만 ESS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또 사용이 되니까 AI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제 LG 엔솔이 또 급등을 하고, 뭐 조선주는 좋고 SK 스퀘어도 좋고, 뭐 하이닉스 때문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만 부진한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급등, 조선주, 방산주 또 버텨주고 있고, 전력기계 난리 났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관세 악재 해소, GM이 또 실적이 컨센을 크게 상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LG화학이 또 행동주의, 그러니까 종목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2018년에 반도체 그때 이제 상승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 뭐 클라우드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훨씬 탄탄하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뭐 확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주사가 좋고, 지금 이것도 있지만 지주사의 과도한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PBR이 1까지 올라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극도의 저평가는 최소한 해소될 거다. 삼성물산, SK 뭐 이런 거 올라가죠. SK 스퀘어도 그렇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좋고 현대차가 좋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 오른다면 이제 정말 탄탄해지는 건데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뭐 현금을 이제 보유하면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막 급등 장세에서는 젊은 매니저가 돈을 번다고 하죠. 왜냐면 용기가 더 중요하니까. 경험이 많으면 이제 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탁금이 80조에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가 머니 무브를 의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한 나라의 그 자산 시장이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편중돼 있으면은 건전하지가 못한 거죠. 자본 주식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코스피 급등으로 이미 이제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이 저는 이번에도 다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 그래서 부동산은 어차피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만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좌절감을 주고, 주식으로 내가 뭐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고 1억으로 5억을 만들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PBR 1.3에 가까워지니까 어, 고점 아니야라고 저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점을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 저는 이제 회장이 10월 13일에 인터뷰에서 거품은 아직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고밸류, 고평가 상태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버블은 뭐냐? 가격을 안 보고 무조건 사는 거죠. 근데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아, 밸류에이션 바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톱 장세로 점점 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따지고 PER, PBR을 따지는 것보다 뭐 버핏 지수, 투자자들의 불안, 탐욕, 포모로 인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때 나스닥이 한 해에 뭐 거의 2배 올랐다 그러죠. 근데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 때는 뭐 테슬라, 코인, 성장주, 제로금리 때문에 이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게 밸류 고평가 상태지만 버블은 아니라는 거죠. 멜톱 장세의 특징적 신호인데, 거품이 터지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불꽃 같은 장세고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서 이제 빨리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갖고 있어야 돼요. 뭘로? 주도주로.
핵심 주도주를 사야지 비싸니까 싼 걸 사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투자한 지 제가 오래됐지만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장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주나 핵심 테마로만 집중되면서 이런 시장의 특징을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이제 어마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장세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포모가 오는 겁니다. 거래량 급증, 신용융자 급팽창,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는 투자 심리, 밸류 지표 무시, PER, PBR, 법비 치수, 새 시대가 왔다 뭐 이제. 근데 아직은 포모가 아니고 가격 밸류를 따지는 분위기죠. 지금은 저도 뭐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어, 포모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상당히 냉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리를 추가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포모 놓치면 안 된다. 쇼커버링, 뭐 레버리지 확대, 실적 밸류 무시.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저도 그렇지만 샀다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매도 이제 매도 재매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버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고 멜트업은 이성보다 감정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마지막 급등이다. 근데 진입보다 익절 비중 조절, 익절한 다음에 매도 재매수를 계속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 들고 있던가. 그 대신에 이제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몰빵해서 크게 먹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26년, 27년에 버블이 올 거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제일 큰 게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려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버블 마지막 구간에서 급등이 나타나는가? 오르니까 계속 더 사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어,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 주식을 냉정하게 하던 사람도 냉정을 잃는 거예요. 투기 세력 대중 참여 확대, 밸류에이션 무시, 유동성 과잉, 레버리지 확대와 공급 제약. 이제 이때 못 벌면 언제 보냐?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이제 냉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탈출할 수 있으면은 그런데 뭐 크게 질러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거의 없다 이제 0.1%다. 자, 멜톱 장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닷컴 버블 때 그 이후에 보면은 그때 이제 2004년부터 중소형 가치주가 대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가치 투자 뭐 그 VIP 예전엔 투자 자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을 보면 이런 게 뭐 그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롯데 칠성인데 텐베거도 아니고 20배를 갔어요. 근데 이채원 매니저가 예전에 이게 이제 퍼가 10인데 5까지 가고 5가 3, 한 2까지 갔다 그랬나?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막 뭘 빠뜨린 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도 이제 몇 배는 먹고 팔았는데 그게 이제 20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멜톱 장세 이후에는 중소형 가치주가 지금도 이제 점점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VIP 자산운용 최근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점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코스피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 펀드가 그때까지는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타하게 가다가 이제 6월이 되면서 벤치마크가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비슷한데 수익률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게 9월 말까지도 이제 물론 이제 격차는 꽤 났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10월에 들어서 방향성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급등하는데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대스트레스를 받는 구간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와 가치주가 싸니까 들어가자.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과거 같으면 이제 일로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하면은 물론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갈 것 같아요. 예, 길면 3년.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요 멜터 대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사면 자고 일어나면 오르잖아요, 요즘에도. 그래서 요쪽에 이제 소외주를 지금 비중을 높이는 거는 저도 조금씩 이제 비중을 사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는데 아니요, 전혀 안 가요. 그냥 밑으로 꼬라박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1.28이잖아요. PBR이. 근데 이게 고점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 코스피 5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물론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5천 찍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은 5천 찍으면 6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 근데 이제 이게 포모 장세가 오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팔사팔 하면서 어, 어느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거를 코덱스 에버리지를 선택을 한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제가 멘붕이 일어나지 않은 게 따라갔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갖고 이번에 이제 개인들이 또 중산층이 탄탄해야지 국가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